조선시대 좀비 사건, 사실과 허구의 경계. 조선시대에는 좀비와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좀비와는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전염병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좀비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조선시대 좀비 사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1510년 경상도 흡혈귀 사건. 경상도 일대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고 실제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공격자는 체포되어 처형되었지만 이 사건은 좀비에 대한 공포를 더욱 키웠습니다. 2. 1654년 평안도 좀비 사건. 평안도 일대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물어뜯었고 물린 사람들도 같은 증상을 보였습니다. 관에서는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 최대 규모의 좀비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 1899년 황해도 좀비 사건. 황해도 일대에서 다시 한번 전염병으로 인해 이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살해했으며 사건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관에서는 군대를 파견하여 사건을 진압했지만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좀비와는 다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위험성과 사회적 혼란을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 사건의 원인. 조선시대 좀비 사건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염병, 기아, 정신질환 등이 원인으로 추측됩니다. 특히 전염병은 많은 사람들의 사망을 초래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아와 정신질환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비 사건의 영향. 조선시대 좀비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공포를 안겨주었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좀비 사건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억됩니다.